네, 간신히 2,700선에 자리매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또 오늘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2,701선입니다. 2,700선을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상승 강도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이제 폭락장에 온 이후로 미국이나 일본의 상승을 따라가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고 하락할 때는 또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좀 아쉬운 마감인데 2,700선에 견고하게 좀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연속선 그 어디에서 좀 찾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코스피가 8월 달에 이제 초에 급락을 한 이후에 낙폭을 한 60% 정도 지금 회복을 한 건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을 한 90% 회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성적이 좀 뒤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미국 시장도 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7개 종목의 가중 평균 회복률을 보게 되면 한 5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8월 초 급락도 그렇고 회복률도 그렇고 이 7개 종목의 가중 평균 추이를 거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움직임은 아무래도 빅테크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넘어야 될 허들이 상당히 많고요. 일단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예상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EPS가 예상보다 한 8.5% 정도 높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한 4개 분기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 숫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를 좀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매출액하고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건데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만일 다소 좀 좋은 숫자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밴드 하단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됐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오히려 좀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경계 심리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 눈높이를 높여서 맞춰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싶은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에 앞서서 우리가 또 오늘 밤에 맞이할 잭슨홀 미팅에 또 파월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밤 11시죠.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75bp보다는 그러니까 50bp보다는 25bp가 될 가능성을 한 75%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부합하는 어떤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파월 의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고용이랑 소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 상승 경로에 대한 신뢰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 고용이나 어떤 소비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을 경우에는 오늘 밤 예정된 그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기조연설이 주식시장의 어떤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용시장 쪽을 주목을 해서 앞으로 미국 고용시장이나 소비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표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9월 달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치가 빅컷, 그러니까 50bp 인하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월의 입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또 일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어서도 시장에 이제 흔들림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지금 우에다 총재가 이제 오늘 뭐 또 발표를 했죠. 연설을 오늘 가졌는데 이 연설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시장에 좀 경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엔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우에다 총리가 이제 중요한 연설을 했고요. 네. 오후에 1시에 이제 참의원, 미국으로 치면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건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정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표현을 빌어보자면 통화정책 완화를 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7월 달 그 일본은행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나왔던 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달 그 금리 인상 그 결정 당시 우에다 총리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네. 한계선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표현을 그러네요. 했고요. 공격적이네요. 예,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요인으로 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 그러니까 네. 엔화 가치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원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번 7월 그 통화정책 결정 당시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인 표현,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엔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환경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좀 커지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수록 엔화는 강세,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어떤 흐름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될수록 역시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동을 할 텐데 이 금리 부분은 약간 엔화 강세의 측면을 조금 계속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경제 부분은 일본 은행이 기대하는 대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엔화 강세 측면을 뒷받침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횡보 내지는 오히려 약간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엔화 약세 이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당 뭐 160엔까지 치솟았었는데 현재는 145엔대 정도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럽습니다. 수남의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의 포인트는 뭐 잭슨홀 회의 이거보다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일 엔비디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8일 한국 시간으로 29일 아침인데 그때 전까지는 수남매 장세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전에는 뭐 영원 불변의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익 전망이 좋아지는 쪽 그런 네. 업종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 전 종목이 그렇진 않고 대표 선두주자죠. 네이버나 아니면 크랩톤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자동차나 금융주도 좀 알겠습니다. 선택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